AI 반도체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의 공통된 뷰는 이건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다. 언젠간 사이클 꺾인다. 저는 거기에 왜 동의 안 하냐. 지금은 소비재 사이클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수요 생겼다 횡보하다. 이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해요. 예전보다 만드는 난이도가 높아서 공급 증가 속도는 느린데 수요는 막 계단식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말해 물렸다, 고점에 물렸다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하이닉스 300만 경우의 수 빙고도 나오더라고요. 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 그 300만 원 이제 경우에서 보긴 봤는데 여러 뭐 조건들이 있긴 있잖아요. 거기에 또 구글 실적 발표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대로 되면 좋죠. 좋은데 그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300이 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사람들의 또 분위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좀 간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뜨거웠던 기업 SK하이닉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300만 원에 아마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죠? 또 예전에 사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어쨌든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워낙 폭락하는데 이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국내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경우의 수까지도 좀 저는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할 거로는 봐요. 언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경우의 수가 다 맞아서 정말 V자로 좀 가는 흐름이 나오면 뭐 모두한테 좋겠죠.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또 빅테크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급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어쨌든 이 기업의 주가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조급해 하시죠. 여유를 갖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투자 때나 뭐 HBM 수요 그리고 실적 호재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기대만큼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걱정하기 때문일까요? 이게 지금 이제 AI 투자 확대와 HBM 수요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요.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AI 투자가 늘 건가?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이 의심을 해요. 실제 아무런 지금 뭐 명확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빚내수까지 투자하니까 걱정을 합니다. 이 빚내수까지 투자해서 현금이 다 고갈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공포감이 사실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장도 많이 짓고 있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공급은 늘 거다. 공급이 늘면 가격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포심.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뭐 한 1년 후에 뭐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조건으로. 근데 어쨌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이익의 지속성을 끊임없이 의심해요. 이게 가능할까? 삼성전자가 분기에 막 100조를 봅니다. 안 믿어요. 지금 버는데 이거 언젠가 꺾일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막연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고온투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결국 실적밖에 없잖아요. 그죠? 실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가격,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반도체 고점 잡을 때 제일 좋은 지표가 영업이익률이래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을 때가 보통 주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지금 시장 예상은 올해 4분기라고 합니다. 4분기가 영업이익률이 좀 고점이 될 수도 있대요. 그게 만약에 맞을지 모르지만 맞다고 해도 지금 이제 7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도 지금 고점은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그래서 4분기 어느 시점에 고점을 찍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봐도 지금은 그냥 시장이 너무 막연하게 의심만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건 어쨌든 반도체 공급 증가,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언젠가 오지 않겠냐 하는 것들인데, 그러나 그 언젠가가 내년인지 28년도인지 2030년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광노종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년은 공급 부족이 절대적으로 극심하대요. 최태원 회장은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메모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서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런 상황인데 의심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심의 벽을 끊어내는 거, 그건 결국 뭐 실적이죠. 실적. 실적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빅테크들의 실적,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AI 에이전트 회사들이 있지만 정작 돈을 버는 회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이게 돈을 벌어야죠. 당연히 기업들이. 뭐 지금은 투자를 하지만 못 번다면 그들이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그죠? 그럼 메모리한테 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다만 지금 아직은 AI가 이제 막 태동기잖아요. 그죠? 대중화된 산업도 아니고. 특히 AI 우리가 챗봇 서비스 많이 쓰죠. 뭐 챗GPT랑 대화하고 단순 대화들은 많이 하지만 한지 오래됐지만 에이전트는 다르잖아요. 내가 뭘 작업을 맡기면
맡기면 얘가 계획을 세워서 리서치를 하고 그걸 조합해서 추론한 다음에 결과물을 줘야 돼요, 저한테. 그게 AI 에이전트죠. 엄청난 메모리 수요가 붙어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 시장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여러분도 아직 많이들 사용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쓰고 있지만 AI 에이전트한테 어떤 작업을 맡기는 거죠. 그건 아직은 대중화된 영역까지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 시장이 지금 태동하는데 야 이거 돈 못 버니까 이 사람 안 돼. 이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이전트 시장이 좀 확대되고 어느 레벨에서 경쟁을 하다가 승자가 나올 거예요. 이제 승자로 몰리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AI 서비스를 다 쓸 건 아니잖아요. 특정 한두 개로 좁혀지겠죠. 그 승자가 나올 텐데 그때쯤에는 이제 오히려 투자가 줄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이제 재편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돈 못 버는 기업은 이제 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모두가 투자하는 시기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네이버가 지금은 1등이죠, 검색에. 근데 혹시 조금 이제 뭐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좀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라이코스, 그죠? 다음도 있었고 네이트 있었고 되게 사이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막 검색해서 막 보는 게. 근데 그때 춘추전국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됐죠? 네이버로 다 재편돼 버렸잖아요. AI도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IT 버블이 터질 때도 보면 서로 막 죽자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들이 돈 못 벌어도 주가 막 날아다니죠, 초창기에. 그래서 아직 AI 에이전트는 초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지금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내년 이맘때나 28년도로 갈수록은 이제 그때는 걱정을 할 시기는 온다. 다만 올해 너무 이걸 걱정하는 건 좀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AI 버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더 사고 싶어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뭐 너무 확실한 신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또 걱정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론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과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반도체는 영원한 사이클이 없어요. 2년 좋으면 1년 망가지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받고 그 AI 반도체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의 공통된 뷰는 이건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건 안다. 근데 언젠간 사이클 꺾인다. 그래서 너무 좋을 때 좀 줄이자.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 사이클이 이제 보통 꺾이는 게 어느 시점에서 꺾이냐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여기 뭐 앞에 카메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소비재 있죠. 아이폰, PC, 노트북. 여기에 다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교체하거나 새로 살 때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수요 급증 사례가 코로나 때. 그때 진짜 많이들 샀죠. 뭐 PC 사고 스마트폰 교체하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해야 되니까 노트북 사고. 그 수요가 폭발해서 메모리가 실제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딱 1년 반짝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삽니다. 수요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그럴 때 그 반도체 기업들은 불황에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증설을 해요.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장 만드는데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수요는 꺾이기 시작하는데 공장이 만들어져서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스매치죠. 그래서 불황이 또 와요. 그래서 완전 망가지고 적자 보고 계속 반복해요. 이제 그 논리로 보면 지금 너무 좋을 때 지금 막 반도체 공장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럴 때 팔으라는 거죠. 그 논리인데 저는 거기에 왜 동의 안 하냐. 지금은 소비재 사이클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에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여기다 데이터 센터 짓다가 저기다 갑자기 지어요. 이 단위가 엄청나잖아요. 데이터 센터 규모가. 근데 미국 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중국은 없습니까? 우리는요. 이제 심지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서로 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사이클이 아니라 갑자기 수요 생겼다 횡보하다, 갑자기 수요 생겼다 횡보하다, 이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해.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보다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반도체는 점점 만들기 어려워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얼마나 성능이 좋아야 될까요? 그거 만들려면 수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00개 투입한다고 해도 70개 정도?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30개는 버려야 되고, 그럼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전보다 만드는 난이도가 높아서 공급 증가 속도는 느린데 수요는 막 계단식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폭발하고. 그러니까 소비재는 이랬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이클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은 그런 것 때문에 과거랑은 좀 명확히 다른 거 아닌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기업이고 아직 민간소는 반영도 안 됐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기업들이 다 하지만 각 가정에 또 데이터 센터 하나씩 깔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저번에 그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저번에 대만 가서 이렇게 개인용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GPU를 하나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뭐냐면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 집에서 이걸 써도 되나 할 정도인데 그냥 한마디로 그 목적이 그거예요.
거래요. 인간이 쓰라고 만든 게 아니래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돌리라고, 컴퓨터를. 그래서 램 용량이 D램 용량이 10배예요. 10배. 기존 노트북보다. 네,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각 가정에 또 하나씩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도 벌써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수요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또 로봇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있잖아요. 로봇에도. 그러니까 수요는 되게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근데 단지 우리는 뭐 옛날에 아이폰, 뭐 PC 이거에만 또 생각하고 이것도 결국 꺾인다는 거는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센터랑 다가올 새로운 수요들이 많잖아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사이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사이클은 없어요. 있는데 이 사이클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이런 사이클로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뭔가 심리가 많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심리가,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니까 끝없이 그 의심의 벽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거든요.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고, 저도 막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차라리 그냥 증거가 나와서 판 꺾였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근데 주가는 마치 그런 것처럼 빠지니까 참 지금 반도체는 해석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국면인 것 같아요. 좀 삼성 하이닉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늘 그래요. 수급 앞에 장사는 없어요. 수급이 이렇게 안 좋으면 못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주가 급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펀더멘털에 앞서서 수급이 단기 주가는 좌지우지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트도 영원하지가 않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해소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근본적인 기업 가치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회복이 되는 거죠.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얼마였죠? 5만원, 6만원 왔다 갔다 아주 뭐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면 욕 나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 회사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30만 원을 갔으니 얼마나 다들 놀랬겠습니까? 그만큼 주가는 오를 때 또 무섭게 가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에 팔아야 할 만큼 이 회사들이 문제가 생겼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또 AI한테도 물어도 보시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한번 직접 물어도 보세요. AI한테도 과연 여기서 이렇게 폭락한 자리에서 팔아야 될 뭔가가 있는 건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시면 그냥 인내하세요. 인내하시고 좀 들고 가시면 적어도 저는 그 보상은 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장기 투자 쪽으로 의견 주신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근데 그렇다고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사이클이 또 언젠가는 바뀌기도 하니까. 다만 저는 적어도 일단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좀 괜찮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공급이 언제쯤 늘어날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좀 가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업황을 보면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직은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완전 장기 투자 제 성향이죠. 네. 꾸준히 적립주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는 잠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잠깐 단기 투자를 해보는 건 좀 어떨까요? 근데 물론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좀 사고 팔고.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장기 투자 잘하고 있는데 일부만 이렇게 단기 투자하다가 역방향이 잘못 베팅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와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장기 투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근데 보니까 최근에 좀 내려오고 막 올라가기도 하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오르면 좀 사는 경향이 있죠. 오르면 이제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무서워서 손절하고. 근데 그런 매매를 한두 번 잘못하면 일단 그 단기 매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회하려고 기존의 장기 물량을 또 빼가지고 단기 물량으로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장기 투자 하신 분은 웬만하면 단기 투자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이건 또 최태원 회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에서 열린 그 상공회의소 그 포럼에서 질문을 받았나 봐요.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는 주가 우상향할 걸로 믿는다. 괜찮다. 대신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장기간 들고 가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단기 매매로 수익 내는 게 진짜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다 하지 마시고 내 포지션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진짜 변동성 심한 장세인데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저도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공부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받고 끊임없이 검증하시고, 근데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뭐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동의를 안 한다면 다른 부분을 또 보셔도 되는 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비토하지 마시고요. 레버리지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